아이의 속도에 맞게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게 강요하지 말고, 어디서 100점 받아오면 그거 의심하셔야 돼요. 좋아하시지 말고. 안녕하세요. 온라인 쓰기 영어 해치에듀의 윤희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손웅정 감독님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입니다. 손웅정 감독님의 책을 읽으면 저는 항상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지금까지 한 4번, 5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보다는 실천으로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고 겸허해지거든요.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말을 하기보다는 실천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제가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인생도 그거인 것 같아요. 바위처럼 꾹정 않고 꿋꿋하게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나의 버림이 나의 별임으로 이해받을 수 있다면. 오늘의 책은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입니다. 손흥정 감독님은 책을 읽고 나시면 처분하신다고 해요. 저는 아니거든요. 읽었던 책이 주기적으로 다시 떠올라서, 저는 한 번 읽었다가 좋았던 책은 한 5번 이상 정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책은 소장용인데, 손흥정 감독님은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독서일기를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내용은 외워서 이제 머릿속에 보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암기는 조금 힘들고 독서 노트를 쓰는 습관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유튜브를 준비를 하면서 책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지,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함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독서를 40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보는 게 처음이라 요즘 저도 조금 이 책 읽는 방식이 신선하고 괜찮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록도 남고.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게 궁극의 육아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저는 이게 정말 궁극의 육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왜냐면 이 책에는 아이는 이렇게 키우면 된다라고 그냥 딱 엑기스만 모아놓은 느낌이었거든요. 자녀를 키우면서 나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이 목차도 되게 감성적으로 돼 있어요. 미리 보기, 멀리 보기, 깊이 보기, 훔쳐보기, 넓게 보기, 높이 보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미리 보기에는 기본이라는 속꼭지가 있고, 멀리 보기에는 가정, 노후, 품격 등의 속꼭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크거나 두껍지 않아요. 246페이지짜리 작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을 너무 많이 담다 보니까 이제 촬영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준비했던 책입니다. 결국 나의 모든 부분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건 큰 의미에서의 불편함이죠. 그렇죠. 결국 불편함은 노력이에요.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지속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내 몸에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그 노력은 한 사람의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한 사람을 만들지요. 습관이라는 건 처음에는 얄팍한 거미줄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강철 같은 새 줄이 되지요. 제가 초등은 공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습관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를 머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들이는 습관이라고,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어른들도 자기 몸에 좋은 습관 들이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이들은 자기 의지도 없는데 그거를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양치 습관 들이듯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양치하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양치가 자기 스스로 필요한 거다라고 느낄 때까지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 습관 잡는 것도 반드시 초등 때 잡아주시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흥정 감독님이 쓰셨던 말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불편함이 내 몸에서 지속되는 과정을 불쾌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쾌로 받아들인다면 습관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분의 책을 읽고 저도 운동 습관을 조금 강하게 들이려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운동까지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 과정 자체를
불쾌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그래서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일매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박진영 씨의 인생관도 많이 귀 기울여 듣는 편인데 그분도 인생관이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죠. 전에 유퀴즈였나? 유재석 씨랑 하셨던 얘기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20시간을 금식을 하신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매일매일 배가 고프고 무대에 올라가서 보내야 하는 5분의 시간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매일매일의 불편함을 견디고 있다. 20시간 금식과 그 매일매일의 운동과 연습과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결국 성취하셨던 분들은 불편함의 시간을 아주 오래 견디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결국 좋은 결과를 공부로서 이루게끔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그 불편함의 과정이 단기적으로 다량의 불편함을 겪는 단순한 학원 학습이 아니라 집에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불편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루에 뭐 20분, 30분씩은 반드시 단어를 외워야 한다던가 하루에 20분, 30분은 반드시 일정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습관을 먼저 들여주시는 게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공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뇌과학자랑 그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고긴스랑 같이 찍은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집요하게 했을 때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영상이었거든요. 저는 그 영상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 불편함을 견디는 과정이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흥미롭게 들린 분이 계시다면 그 영상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되게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무언지 정말로 아시냐고요. 아이가 이거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요, 부모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들어줘야 해요. 아이는요,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요, 아무리 지쳐도 힘들다 소리 안 해요.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가 스스로 꿈을 찾도록 돕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더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미는 사람이어야 해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인격체가 맞잖아요. 부모가 삼각형을 기대해요. 그런데 자식은 동그라미가 될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는요, 삼각형을 강요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동그라미가 될 수 있게 굴려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삼각형을 강요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동그라미가 될 수 있게 뒤에서 굴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지지, 후원, 격려 일부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우리 부모 세대가 사실은 많이 받지 못하고 성장한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지, 후원, 격려 같은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쩌면 더 주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출연한 스터디 코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공부란 말과 폭력이라는 정서가 합쳐져 있는 세대잖아요. 우리는 학교를 맞으면서 다녔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랫세대를 공부시키면서 때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공부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폭력이라는 정서는 어쩌면 우리가 전달하는 말에서 묻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쩌면 폭력적인 정서가 같이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런 생각이 간혹 들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부모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아, 어쩌면 내가 배웠던 그 시절의 나의 공부 방법 때문에 내가 폭력적인 정서를 아이에게 같이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 조금은 유하게 아이들에게 공부 정서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요, 그거 직무유기라고 봐요. 친구가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뿐이라고요. 애들한테 휴대폰이 문제라면서 그거 하나도 타협하지 못하고 부모들부터가 죄다 거기 빠져서 정신이 없으면서 대체 뭘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안 주면 찡찡거리니까 또 줘. 여기서부터 벌써 부모는 진 거예요. 아이들이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는 것과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키우는 것 그 사이에서 어머님들이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것들은 절대 안 되는 리스트에 미리 넣어두잖아요. 뭐 불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공부에서도 마지노선을 정확히 정하셔서 한 3단계 정도로 리스트업을 하시면 지도할 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를 공부 습관 잡는 걸로 두시고, 초등은 6학년 때까지도 공부 습관 잡아주시는 걸 손을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첫 내신 보기 전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아이가 스스로 성취감을 비로소 자기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후에 그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등 시절은 어머님 혼자서 하시기에는 벅차다고 지난번 분당강쌤 스카이버스 소개해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가 초등 시절 내내 좋은 습관을 잡으면서 공부 방향도 적절히 설정을 하려면 어머님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이 되실 때는 해치 에듀에서 이제 종합 컨설팅 받으시고 초등 교육에 대해서 문의하신 후에 영어 교육도 그리고 중등 대비도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말보다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잘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모범, 어떤 룰을 보여주려고 몸을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정말로 부모는 자녀의 롤모델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할 테고요.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위험이라고 봐요. 그건 딱 내 자식들이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달까요? 넘칠 필요가 없는 게 위험 아닌가 해요. 행복을 아는 아이는 행복한 부모를 먹고 자라요. 부지런한 아이는 부지런한 부모를 먹고 크고요. 아이 주변에 아이가 그 행동을 보고 배울 만한 어른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어른들도 성장하잖아요. 어른들도 계속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스스로 완벽한 모습을 이렇게 손흥정 감독님처럼 매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인간으로서 쉽지 않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이에게 차선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법이 기다리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이의 속도에 맞게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게 강요하지 말고, 특히 초등 때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좋은 행동이 아이의 몸에 뵐 때까지 쉬운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했던 그 행동들이 자기 습관이 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 행동을 옆에서 반복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지에듀에서 영어를 쓰기로 가르치는 건 영어 교육에서도 되게 좋은 방식으로 제가 판명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공부 습관 잡는데도 그렇게 좋은 방식이 없어요. 틀린 걸 또 틀리고 틀린 걸 또 틀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똑같은 걸 50번 정도는 틀려야 나 이거 전에 틀렸던 것 같은데 라고 기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100점 맞은 거 갖고 절대 기뻐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매일 틀리고 오늘도 틀리고 내일도 틀리고 모레도 틀리고 똑같은 걸 계속 틀려도 그거를 관대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것 자체가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해지에듀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 저는 처음에 인내를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머님 최소한 3-4개월은 아이 지켜봐 주셔야 되고, 정말 처음에 느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항상 J컵으로 아이는 늡니다. 초반이 가장 느려요. 가장 느리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아이들은 같은 곡선으로 성장을 하니까 초반에 느린 걸 그 시간을 반드시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년에 시작한 공부는 막 솟아오른 아침 태양처럼 창창하고, 중년에 시작한 공부는 정오에 내리쬐는 태양처럼 반나절밖에 그 빛을 낼 수 없으나 무척 강렬하고, 노년에 시작한 공부는 촛불과 같아서 태양과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을 못 보고 헤매는 것보다야 1000배는 낫다.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무언가를 더하고,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무언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의 목적이 있고, 지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관점이 있잖아요. 지식이나 지혜가 더해질 때 내가 얻는 게 많아 보이지만, 이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최고의 음식이 소식인 것처럼요. 효율을 따진다는 건 더 적게, 더 좋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적게, 하지만 가장 좋게. 수련의 최고 단계는 그리하여 단순함으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읽고 아이들 공부에 많이 사용하는 그 메타인지라는 말이 바로 떠올랐어요.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단순하게 하거든요. 공부를 처음 시작해보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량이 너무 자기한테 방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겠다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면 더 효율이 있다는 거에 대한 판단이 끝난 아이들이어서 그걸 메타 인지가 된 공부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은 방대한 분량의 공부량을 머리에 꾸역꾸역 집어넣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방대한 양 중에서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뽑아내서 공부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를 학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어머님들은 그냥 장시간 학원에 머무르면서 아주 방대한 양의 지식을 아이에게 전달해주면 그걸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공부법에는 결국 한계가 오게 마련이고 아이가 지치기 쉬운 공부법이라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점점점 학원 공부를 하면서 요약을 해갈 수 있는 공부법을 배워나갈 수 있는 학원이 더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조금 많이 가르치려고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초등학교 2학년에 와서 고3까지 저한테 배운다면 그러면 굳이 아이 스스로 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아줘도 되겠죠? 그런데 아이도 사정이 있고 저도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언제까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머무는 순간이 뭐 잠깐이라고 해도 1년이건 2년이건 그 아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공부를 즐기면서 공부 방법을 체득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햇지에듀 온라인에서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도 숙제를 내줘서 그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공부를 스스로 해가면서 공부법을 하루하루씩 체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수업은 꼭 주 3회 이상 하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야. 그거 플러스 네 생각이야. 머리 써. 너 혼자 축구하는 거 아니야. 네 옆에 항상 상대 수비가 와 있어. 가상의 수비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때마다 네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머리를 쓰라고. 축구는 즉흥이야. 축구는 순간이야. 축구는 머리야. 여기에 손흥정 감독님이 쓰신 이 구절은 제가 아이들 지도하는 방식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축구나 공부나 결국에는 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한계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공부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그 힘을 함양시켜주는 게 공부 과정에 포함이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전에 손흥민 선수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그때까지 공 못 차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유퀴즈 나오셨을 땐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볼은 만지지도 못하겠다. 그냥 계속 기본기 연습만 그때까지 시키셨다고 들었어요. 결국 교육의 궁극을 말하고 교육의 끝선에 서서 교육법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는 분들의 많은 얘기의 공통점은 또 다시 반복하지만 기초로 돌아갑니다. 기초는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는 친구가 없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얘기가 귀에 들리시고 제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5%의 부모님에 속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틀리면서 공부하는 거 흡족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디서 100점 받아오면 그거 의심하셔야 돼요. 좋아하시지 말고 얘 아직 100점 받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학원에서 그냥 엄마 기분 좋으라고 100점 받게 이거 시험 보낸 거 아닌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제시하는 아이들 영어 쓰기 진도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오늘 현재 진행 시제 했으면 내일은 과거 진행 시제 하고 뭐 미래 진행 시제도 할 거고 그러면 어제 10개 틀렸던 아이가 내일은 다른 거 배우니까 내일 또 10개 틀릴 수 있어요. 모레 미래 진행 시제 배우면 모레 또 10개 틀릴 수 있고요. 계속 새로운 걸 배우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 자체가 틀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들 틀리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이 책의 내용이 딱 이 책 반 정도예요. 그거 말고도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이거 접어놓은 페이지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아이 키우는 데나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나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니까 안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제 책 소개 들으시고 아, 이 책 너무 좋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도움이 될 만한 책 제가 양서 골라서 다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